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양소영 회계사고요. 2024년 세무사 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무사 시험 과목은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스마트 경영 커리큘럼. 이 부분은 재무회계 강의를 하고 계신 최지영 선생님께서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 스마트 경영 장점은 원가관리 회계 강의를 하고 계신 최경민 선생님께서 알려드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세무사 시험 과목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이 필요해요. 토익 700점, 요즘 들어서는 GTELF 많이 치시더라고요. GTELF 레벨 2, 65점 이상 이런 영어 성적을 갖추셔야지만 세무사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어요. 세무사 시험 과목을 공부하면서 영어까지 병행하기에는 좀 벅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미리미리 영어 성적을 갖춰 놓는 것이 좋겠고요. 열심히 세무사 시험 과목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영어 성적이 안 나오면요. 정작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불상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영어 점수를 획득해 놓길 당부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세무사 1차 시험 과목입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매년 5월에 시험이 이루어져요. 시험 과목은요. 재정학, 그리고 세법 개론, 회계학 개론. 회계학 개론은 재무회계 60%,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40%로 구성된 과목이에요. 그리고 선택법이라고 해서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응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이미 민법이나 상법 공부한 경험이 있으시면 민법, 상법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이 행정소송법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목 중에서 세법 개론하고요.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과목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총 4과목이고요. 각 과목 4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 시험장 가서는 1교시 80분 안에 재정학, 세법 개론 80문제를 동시에 응시하시면 되겠고요. 2교시 80분 안에 회계학 개론, 선택법을 80문제 동시 응시하시면 돼요. 합격자는요,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로 결정이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미달해서 과락이 되면요, 합격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균형 잡힌 공부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매년 합격자 수가 좀 달라요. 시험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해에는 합격자 수가 현저히 줄고요. 시험 난이도가 좀 낮게 평이하게 나오는 해에는 합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그때는 2차 시험 경쟁률이 치열해져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1차 시험에 일단 합격을 하면요. 2차 시험을 2번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연도에 1번,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또 1번. 같은 해에 1차 시험 합격하고 또 2차 시험까지 동시에 합격하는 것을 동차 합격이라고 부르고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동차 합격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2차를 합격하게 되면 유예 합격이라고 불러요. 동차 합격 같은 경우에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극히 드물어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유예로 합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2차 과목 알려드릴게요. 2차 시험은요. 주관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현저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요. 시험은 매년 8월 달에 이루어져요. 회계학 1부, 이게 또 바로 재무회계 60%,
원가관리회계 40%로 구성된 시험 과목이고요. 회계학 2부가 이름과 다르게 세법이에요. 회계학 2부는 세법인데 계산문제 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법학 1부하고 세법학 2부는 세법인데 논술로 응시하는 시험 과목입니다. 각 과목 문제의 수는 4문제이긴 해요. 근데 제한시간 안에 이 4문제를 풀기가 버겁습니다. 실제 4문제가 아니에요. 4문제 안에 물음 1, 물음 2, 또 물음 1 안에 또 요구사항 1번, 요구사항 2번 이렇게 소문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한시간이 빡빡해요. 넉넉한 시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과 동일하게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로 결정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면 합격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균형 잡힌 공부가 중요하고요. 절대평가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긴 해요. 그렇지만 2차 시험은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보시면 절대평가 합격자가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약 7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인원에 미달할 때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을 해요. 이런 추가 선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맞아서 700등 안에 들어야지만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년 합격 컷이 한 50점대 정도로 결정이 돼요. 56점, 57점, 58점 이 정도로 합격 컷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오지선다형 시험이고요. 4과목인데 회계학 개론, 재무회계 60%, 원가관리회계 40%로 구성됩니다. 세법학개론, 재정학, 선택법 이런 4과목으로 구성되고요. 2차 시험은 주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회계학 1부, 이게 바로 1차 시험 회계학 개론이 연결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가 바로 세법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시험 총 4과목 중에 3과목이 다 세법이에요. 무려 3과목이 세법입니다. 세법을 엄청나게 잘해야지만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세법 강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법 개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학 2부를 맡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제대로 잡아 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또 세법학 1부, 세법 2부 엄청나게 강의 잘하시는 우리 남정선 세무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이제 2차 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잠깐 보면요. 2차 시험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약 13%밖에 안 돼요. 자,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다른 시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고시 시험은 평균적으로 2차 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약 30%대예요.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2차 시험에 합격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무사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률을 보시면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요. 2차 시험 응시해서 8, 90%가 우수수 떨어지고 13%만이 2차 시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고시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2차 시험 패스가 어려워요. 요즘 들어서는 1차 시험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합격하기가 수월해요. 문제가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에서 패스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장수생이 좀 많이 나오는 동네고요. 매년 1차 합격한다고 해서 세무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 합격을 해야지만 세무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최종 합격을 위한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차 시험 패스했다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2차 시험에 합격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2차 시험 대비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만 최종적으로 2차 시험까지 패스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2차 시험 합격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사님들이 다 모여서 많은 고민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 2차 시험 합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재무회계 선생님인 최지영 선생님,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선생님인 최경민 선생님, 강사들 다 모여서 많이 고민하고 의논한 다음에 최종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다른 학원하고는 완전히 좀 차별화된 커리큘럼이고요. 이 커리큘럼은 저희 최재영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만 강의 때, 수업 때 뵙도록 하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커리큘럼 한번 보시면 아주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최종 합격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 강의를 하고 있는 최재영 회계사입니다. 저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종합반에 대해서 이제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이 다른 학원과 어떤 특장점을 갖는지, 더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보시면은 요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는 1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학원 5월 또는 9월에서 시작하는 다른 학원과는 달리 좀 일찍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일찍 시작을 왜 하는지는 저희가 요 커리큘럼 설명 마지막에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이렇게 개강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1월 초 신년 맞아서 바로 개강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회계 원리는 당연히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가 이제 이미 찍어놨던 그 회계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미리 한번 공부하시고, 시수도 많지 않습니다. 한 5번에서 6번 정도 되는 그 회계 원리 짧은 강의를 수강하시고 이제 종합반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같은 거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인원 종합반, 처음 시작할 이 올인원 종합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올인원이라는 이름 붙였느냐, 이 전체 기본 개념들, 기본 과목들을 그냥 한번 기본 강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나눠서 단계별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정말 쉬운 내용도 제대로 못하고 기초도 흔들리고 어려운 내용은 어려운 내용으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쉬운 내용부터 스텝 1에서 다루게 되고,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 그 스텝 1의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 위에서 더 배우실 좀 어려운 내용은 스텝 2에서 다루시고, 그 다음에 2차 공부를 미리 합니다. 저희가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차 시험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2차 공부를 나중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5월달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1차 공부할 때 그 2차 시험과 1차 시험 같이 겹치는 과목들을 미리 올인원 종합반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차 시험 공부를 미리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이제 끌고 오기 위해서 스텝 1과 스텝 2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계속 실력을 끌어올리고, 그 상태에서 실력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스텝 3, 2차 과목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반과는 다르게 이렇게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플러스 그 실력이 오른 상태로 2차 과목까지 미리 공부를 한다. 최종 합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종합반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종합반 진행하면서 모의고사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표 보시면은 토요일에 수업이 없습니다. 그 토요일 수업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것들 보시고, 아침에도 진도별 모의고사 보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점검을 하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 2, 3 나눠진다. 단계별로 학습한다. 그래서 다해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올인원 종합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하루에 한 과목씩 6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종합반들, 다른 학원의 종합반들 보면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에서 총 8시간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오전, 오후 8시간 하면은 그날 오후에는, 그날 저녁에는 아무런 이제 다른 공부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진이 빠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4시간짜리 수업을 한번 들으면은 그 복습을 하는데 최소 3시간 정도는 걸리는데, 근데 그 4시간짜리 수업을 2번 들으면은 수업 복습하는데 최소 6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습할 시간이 모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스마트에서는 아무리 길어봤자 오전 오후 합해서 6시간 수업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최적화하기 위한 강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요. 그죠? 너무나 졸리기 때문에 그 오후 시간대에 수업을 최소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건강관리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 학습을 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계속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쉬운 내용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고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점점 쌓아 나가면서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을 그 쉬운 내용 토대로 해서 공부할 수 있게 단계별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로 나눠져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텝 2, 심화 내용을 배우실 때 스텝 1에서 배우셨던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이거 아시죠?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도 스텝 1에서 배우셨던 내용을 리뷰하는 방식으로, 복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배우셨던 내용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 위에서 어려운 내용을 진행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3에서 2차 강의까지. 다음에 그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2차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스텝 1, 2, 3만 따라가셔도 주요 과목들을 여러 번 볼 수 있다. 그럼 저희가 강제로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마라톤 같은 거 뭐 한다라고 하면은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처음부터 42km를 뛸 수가 없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뛰어보다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3km 뛰어보고 5km 뛰어보고 뭐 10km 뛰어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체력을 붙여가면서 이 거리를 늘려야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내용, 너무 이제 힘든 내용을 한 번에 하게 되면은 사람 몸이 다 망가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객관식 과정을 이제 올인원 종합반 끝나고 나서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내년 5월인데 그 전에 미리 9월 달부터 시작하면서 기본반에서 배우셨던 내용들 가지고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를 위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론 내용적인 토대를 쌓았다고 한다면 이 객관식 종합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인 내용 가지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스킬을 습득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공부를 미리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 저희 모의고사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2달 전부터 계속 객관식반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반에서 문제풀이 그 요령을 익혔다고 해도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반을 치르시면서 다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함정에 잘 걸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부분을 이제 보충해야 되는지를 이제 쭉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차 합격은 당연히 따는 당상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8월 달에 이루어질 2차 합격도 미리 올인원 종합반에서 진행하셨던 것처럼 공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저희 올인원 종합반의 커리큘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른 학원은 좀 다른 점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원들은 5월 달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5월 달에 수업을 진행해서 1차 과목들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잠깐 심화 과정 같은 걸 하긴 하지만 5월 달에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1차 시험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 8월 달에 2차 시험 바로 봅니다. 그러면은 5월 달에 1차 시험 붙고 8월 달에 2차 시험 보기까지 3달 동안에 2차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그 시험을 치르게 되냐면 5월 달에 1차 시험 붙고 나서 그 해 연도에 열리는 2차 시험은 그냥 거의 반포기입니다. 바로 동차를 붙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동차는 그냥 바로 포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 연도, 저 유예제도 있는 걸 아시죠? 그죠? 유예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 연도에 2차를 붙고자 하는 전략을 짜서 그 해연도의 2차는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최소 수험 기간이 2년 반이 걸립니다. 그죠? 공부 시작해서 1차 시험 붙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 2차 시험을 붙기 때문에 1년하고 1년 더 반. 그래서 2년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게 평균 수험 기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1차 시험 한번 떨어졌다. 아니면 2차 시험에서 유예에서 한번 또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여기 수험 기간이 3년 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반에서는 아예
요 5월 달부터 1차 시험 보고 나서부터 2차 시험까지 그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짧으니까 아예 기본 강의서부터 처음부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공통적인 과목들은 미리 공부를 해버리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1월 달부터 커리큘럼 준비해서 2차 시험 공부를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럼 2차 시험 공부를 끝내게 되면은 1차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2차 시험 볼 때 미리 공부한 내용 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수험 기간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짠 게 요 올인원 종합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학원들과 커리큘럼 비교해서 저희 학원의 이 장점이 얼마나 큰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굉장히 좋은 과정이구나 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또 이제 합격생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렇게 수업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최경민 선생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저희 학원의 장단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원가 관리 회계 강의하고 있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2년 12월 중순 정도 됐는데요. 연말 연시입니다. 그죠? 새로운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거고 내년 2023년에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다들 세우고 계실 건데 세무사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큰 꿈을 갖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께 저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와 함께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왜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저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는 세무사 종합반을 1월 달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학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5월 달에 종합반을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1차 시험을 보통 5월 달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시작을 하면 1차 시험 보기까지 딱 이제 1년 커리큘럼이 딱 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저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는 1월부터 종합반을 시작하도록 세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인간이 가장 의지력이 좀 불타오르고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실함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연초에, 그렇죠? 연초에 정말 여러분들 딱 이맘때쯤에 연말 연시에는 내가 이제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당연히 생기실 거기 때문에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빠르게 한번 좀 시작을 해보자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 보통 이제 우리 1차 시험이 5월 달에 있고요. 2차 시험은 8월 달에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8월 달까지니까 딱 3개월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5월 달에 1차 시험을 잘 합격했다라고 할지라도 단 3개월 만에 2차 시험의 그 어려운 내용들을 다 소화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는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빨리 시작하면서 그거를 똑같은 것을 오래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중간에 1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년 8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서 2차 시험을 응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2023년 1월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되는 2차 시험, 최종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되려면 2024년 8월 달에 2차 시험을 보실 테니까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끼워 넣었느냐면 2차 강의를 선수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끼워 넣었어요. 그 합격 수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1차 시험을 응시하기 전부터 2차 강의를 한번 들어봤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만약에 1차 시험까지 딱 1년 동안의 커리큘럼으로 즉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다음 1차 시험까지 딱 1년만 잡혀 있다 그러면 1차 시험도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2차 강의를 선수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개월수를 공부를 하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중간에 2차 강의를 선수강을 할 수가 있고요. 2차 강의 선수강하면 좋은 게 무엇이냐? 2차 강의를 미리 들어두면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거에 더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무사 시험의 특징이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랑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동일한 과목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고 문제 사이즈가 좀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을 먼저 선행을 학습을 해 놓으면 쉬운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더 쉽게 보여요. 우리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다녔던 어릴 때 다녔던 뭐 초등학교 요런 데 다시 어른 돼 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 건물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커 보였었는데 성인이 돼서 초등학교에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했었나? 약간 이런 느낌 받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건데 내 몸이 성장해서 그렇잖아요. 2차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1차 시험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귀엽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2차 시험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2차 강의 먼저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최재영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강의 영상에 아마 저희 학원의 어떤 커리큘럼이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기본 강의에서부터 지금 최종적으로 이런 2차 강의 선수강까지 스텝을 이제 1, 2, 3 이렇게 나눠가지고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반복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놨기 때문에 2차 강의를 먼저 선수강한다는 거 저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2차 강의를 선수강에서 누릴 수 있는 효과들 1차 시험 합격하는데도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차 합격의 가능성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동안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동차 합격자가 거의 없어요. 3개월 동안 2차 준비를 얼마나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희들하고는 미리 선수강을 해놨기 때문에 1차 시험 합격하시고 8월까지 그 석 달 동안은 뭘 하시면 되느냐? 예전에 봤던 거 그냥 복습하시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충분히 동차 합격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수험생들을 본 결과 동차를 무조건 이를 악물고 붙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만 그나마 유예로도 붙어요. 그러니까 동차 합격의 가능성도 생기면서 동차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동차 합격을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능성으로 유예 공부를 하셔서 유예 때라도 이제 세무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고 아무리 1월 달에 시작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강사진이 없으면 그게 다 헛일이겠죠. 하지만 저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강사진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그 강사진인데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써 있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업계 최고의 라이징 스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언급이 좀 많이 되는 그 언급에 되는 그 빈도가 가장 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강사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많이 언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그 댓글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그런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좀 준비하면서 아예 그냥 PPT에다 그런 좋은 얘기 있으면 좀 넣어볼까 하고서 좀 몇 개를 찾아봤는데 참 감사하게도 좋은 이야기들 저희들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이제 굳이 여기다가 다 집어넣지는 않았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요.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재밌는 게 워낙 이제 좋은 평가들을 많이들 해주시니까 야, 스마트 강사들 저 알바 쓰는 거 아니야? 댓글 알바 이런 거 이런 얘기까지 보이더라고요. 근데 많이 웃었습니다. 참 저희는 그렇게 알바 쓸 돈이 있으면 강의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데 그런 데다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평들, 수강생들의 평가 그런 것들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수강생들의 높은 강의 만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학원이랑 좀 비교했을 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희 나이가 좀 젊은 강사진들이거든요.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다른 학원 강사분들에 비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수험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신 어떤 기출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수험생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최고의 강의를 조금 전달해 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의 만족도 이런 것도 글 써 있는 거 이런 거 확인해 보시는 것도 물론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오시면 저희들의 어떤 그 샘플 강의, 어떤 강의든 간에 첫 번째 그 샘플 강의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건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샘플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강의력 괜찮구나.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내가 따라가면 세무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 눈높이에 맞춘 최적의 설명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를 저희가 정말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좋은 강의 해드릴 것은 약속드립니다.
젊은 강사진이에요. 그래서 열정과 패기가 좀 넘치다 보니까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굉장히 친하거든요. 저희들끼리도 같이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다들 서로 정말 서로 이렇게 리스펙트 할 정도로 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젊은 강사들이 뭉쳐서 한다면 시간 문제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잘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나누거든요. 몇몇 선생님들은 정말 내가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계속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언제 하느냐면 강사실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일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보면 야 정말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강사진들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사진들의 실력이 좋더라도 강사만 잘하면 뭐하냐,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 좀 드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업계에서 이제 가장 평균적으로 젊은 나이대의 그런 강사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험생들과의 소통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대가 어리다 보니까 수험생들하고 격차가 그만큼 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하고 최대한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1대1로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저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지금까지 모든 그 종합반에서 당연히 학생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이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부에서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약한 부분이 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관리를 좀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소통을 좀 하다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1년 이상을 수험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힘드시다 보니까 좀 나태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 강사진들이 그런 모습들을 딱 캐치하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해드립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 해드리고 때로는 당근을 또 때로는 채찍을 이렇게 좀 드리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좀 끝까지 꾸준하게 수험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캐리를 해드리니까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생 개개인들하고 대인 밀착해 아까 전에 이름도 다 알고 나쁜 습관이라든지 뭐 성적 패턴 이런 것들 다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성적 관리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수험 상담 저희들은 수험생들이 저희들이 모여있는 강사실에 아마 모든 학원들 통틀어서 가장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수강생들이 이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닌가? 약간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이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정말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거나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종의 서비스죠. 그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기합격생들 아무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고 나서 합격을 시켜놓다 보니까 기존에 합격했던 그런 지금은 이제 전문가가 되어 있는 예전에는 학생이었지만 그 친구들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이제 다음날 내일 이제 합격생하고도 또 이제 약속도 있고 그러거든요. 식사 약속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한 번씩 학원에 놀러 옵니다. 놀러 와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수강생 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식사도 좀 사주고 나도 옛날에 힘들었었는데 열심히 하니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경험담도 좀 이야기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워낙 친하게 지냈던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좀 최대한 10분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의 장점, 왜 스마트 경영인가 그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를 꿈꾸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어려운 도전입니다. 솔직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어떤 도전이든지 간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갖고 정말 열정을 갖고 꾸준하게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놓지만 않는다 하면 어떤 꿈이든 간에 다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저희 스마트 경영의 강사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종합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